속보입니다. 오늘 정부는요, 경제관계 장관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밝힌 것인데, 당장 9일부터요, 은행 비은행권의 금리 연 7% 이상 대출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안대출 공고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8월 7일, 자, 오늘 발표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이라고 뭐 거창하게 나오는데요. 핵심 내용만 봅니다. 자, 금융 3종 세트 얘기하고 있네요. 이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 전환보증 신설 7월 31일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월 9일에 들어가는 거,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8월 9일에 뭐가 들어가요? 대안대출.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지원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완화시켰죠? 은행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해 주는 게 이 대안대출이죠.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이스 기준 신용도 839점 이하만 됐었어요. 신청 요건이. 그런데 이번에 8월 9일부터는 919점 이하이신 분들도 이 대안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가 4.5%로 내려가죠. 자, 대출 시점도요, 2023년도 8월 31일 이전 대출만 신청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거 종합대책 나왔던 7월 3일이죠.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까지 다 포함해서 금리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대출 유형도요, 사업자 대출만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사업 용도, 가계 대출도 포함입니다. 1천만 원 이내로. 그래서 1천만 원까지는 사업 용도로 썼다 라고 인증을 받으면 가계대출이라도 대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8월 9일입니다. 내일 모레 실행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고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이제 8월 셋째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실행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9일날 공고가 나오면 그거 이제 상세 공문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거 바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상자가 꽤 넓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아주 디테일하게 공문 나오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거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월 16일 남아 있습니다. 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는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는데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죠.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 8월 16일부터 들어가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자가 넓어졌습니다. 요거 나오는 대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당장 내일 모레 들어가는 이 대안대출입니다. 요거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이거 오늘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제는 다시 한번 정부가 8월 9일에 갑니다. 이거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길게만 나옵니다. 뭐 전기료 부담 말하는 김에 얘기하고 좀 가자.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신청한 지가 언제인데 도대체. 예? 아직도 못 받으신 분 많죠? 이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한다 저 한다 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얘기했는데 계속 이거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는 나중에 설명 드릴 거고,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인데 요거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갈게요.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세요. 저금리 대안대출이 8월 9일에 공고문이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아마 접수가 진행하는구나. 조건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럼 나는 한번 지원해 봐야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시간 되신 분들은요, 이 대안대출이 올해 2월에부터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요 2월 공문, 2월에 나왔던 공문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이게 대안대출이 뭔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보는 건요, 요거는 그 올해 나왔던 그 대안대출 그 2월에 나왔었거든요. 이 신청 안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대안대출이 요건만 몇 가지가 변한 거거든요. 자, 시간 되신 분들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대안대출은 중저신용이어야 됩니다. 지원 대상이. 근데 원래가 839점 이렇게 돼 있죠, 공문에.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919점으로 이제 바뀐 거죠. 자, 요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그래서 91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다 뭐 보유하고 있죠. 보유한 대출은 언제야? 원래가 8월 31일 이전인데 7월 3일이죠. 이거 잘못됐네.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 대출 플러스 가계대출,
가계대출인데 가계대출은 뭐다? 사업과 관련된 사업용으로 썼던 가계대출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조건 이제는 되시죠? 이제 이 기억이 확실히 되시죠? 자, 성실상환 중에 있으면서 은행, 이게 중요한 게 비은행권도 됩니다. 이 대안대출의 특징은 은행권 대출만 4.5% 내려간 게 아니라 비은행권에 있는 7% 이상의 대출이 이제는 4.5%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만기 애로가 있는, 그래서 두 가지죠.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만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대출,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용으로 썼던 가계대출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성실상환 하고 있어야 돼요.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조건이 해당을 합니다. 고금리 대출 같은 경우가 은행, 비은행권. 여기 나온 게 뭐죠? 저축은행.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뭐 은행권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축은행, 그러니까 비은행권 어디예요? 저축은행, 여신금융 전문회사, 상호금융, 그 다음에 보험사까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이 비은행권이 포함이 된다는 게 좋은 거죠. 대안대출의 장점이 이거예요. 사실 비은행권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좋은 거고, 만기 연장 애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준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에서 3개월 이내에 만기 연장 도래가 하는데, 만기가 이제 도래하는데 연장이 기존 은행에서 어렵다고 하는 대출들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연장 안 돼요, 이런. 그럼 이게 만기 연장 애로죠. 그래서 이런 확인서 발급 받아서 대안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쭉 가봅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상세 공문 나오면 말씀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 되진 않아요. 팩트는 뭐냐면, 그때도 이거 대안대출 처음 들어갔을 때도 저는 이제 알잖아요. 이 소통을 많이 하니까. 그때도 문제점이 뭐였냐 그러면, 이게 보세요. 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이제 저 조건에 맞으면 공단에서 당신은 지원 대상입니다 라고 해요. 그럼 확인 후 뭘 해야 되냐? 대한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행 가서 얘네가 또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대안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이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잘 되셨어요. 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까지는 됐는데 은행 가서 까이는 겁니다. 은행 가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야. 정부가 뭘 한다, 정책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홍보를 막 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좀 후단까지도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어디 은행에서 좀 까다롭게 보지 않도록. 은행이 지금 막대한 수익 얻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지금 시장 금리는 내려가는데 얘네 지금 뭐하고 있죠? 주담대 금리 막 올리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상금리 막 높이고 있어요. 아니 시장 금리 내려가면 주담대도 낮아져야죠. 근데 왜 높이죠? 정부가 높이래. 왜 높여요? 가계대출, 부동산 막 뛰니까 정부도 겁이 나겠죠. 뭐 부동산 뛰면은 욕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막 같이 뛰죠? 그럼 뭐합니까?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다가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권은 난리가 났습니다. 좋지 뭐. 얼마나 좋아. 그 핑계로 뭐예요? 가상금리 붙여버리잖아요. 지금 시장금리는 낮아지는데 대출금리는 더 높아져.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지금 뭐 막대한 또 이번 연도도 아마 엄청난 이자 수익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아니 그러면 좀 그렇게 은행들이 그렇게 돈을 벌면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한테 좀 사회 환원도 하고, 그래서 심사 좀 덜 까다롭게 보고 해야 되는데 막 심사 엄청 까다롭게 보죠. 예. 그래서 이거 좀 정부가 이런 거 좀 세밀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모를 거야 아마. 본인들은 할 것만큼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라 할까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어떤 정책을 했을 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스크 책상 안에서 앉았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은행에서 다 깐다는 거죠. 안 돼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건 문제란 말이죠. 한도를 결정해요, 은행에서.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리 여러분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보십시오. 심사, 대출 접수 심사 실행 나오죠? 자, 대한대출 취급은행 영업점에 접수하고요. 심사 후에 대출 결정 및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대한대출 처음 나왔을 때 100% 신용대출에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 담보가 불필요한 거예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보증서가 필요 없어요. 대한대출은 부동산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담보물은 필요 없어요. 예, 왜? 100% 신용대출로 취급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용도가 낮으면, 안 되면 자체 심사에서 까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 대한대출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해당되신 분들은 진짜 좋았죠. 왜냐하면 진짜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4.5% 내리신 분들 꽤 많습니다. 많기는 있어요. 정말 있어요. 꽤 많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대상자를 더 넓혀주는데, 근데 다만 이 심사 부분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많이 나와도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셨는데 대부분 까이고 그 중에서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없는 것보단 낫죠. 없는 것보단 나아요. 확실히. 하지만 조금 은행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보면 안 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입니다. 이거 5천억짜리거든요. 예산 5천억짜리인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2월달이었습니다. 이거는 2월달이고 이 대한대출 공문 보면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조건만 다르고 똑같이 나올 거라서 미리 설명해 드렸고, 내일 모레 이제 공고문이 뜰 겁니다. 그 공고문이 뜰 때에 요 내용이 상세하게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이 대한대출이 뭔지. 그럼 내가 할지 말지가 판단이 되니까. 만약에 조건이 되신 분들은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건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7% 이상 고금리를 4.5%로 낮춰도 엄청나게 원리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한 달에 낼 부담금이 확 줄어드니까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 예고 좀 잠깐 해드릴게요. 예, 계속 갔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네요 그랬네요. 접수 어떻게 합니까? 접수. 중요한 거. 이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는 해서 다 나가신 분들 계실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접수까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오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소자공 카페 가시고요. 소자공 카페 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링크 있죠? 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가셔서 이제는 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한대출 이렇게 떠 있죠? 이거 지금 원래 했던 건데 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일시 중단되고 있고요. 8월 이제는 9일에 그러면 이제는 그게 8월 둘째 주예요. 둘째 주에 공고문 뜨고 대한대출 실행은 이제 셋째 주부터 이렇게 돼 있죠. 셋째 주부터 재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산 소진되면 끝나버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이거 나오자마자 끝나버렸죠. 예, 이건 직대잖아요. 이거 예산 소진으로 나오자마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엄청 미리 여러분께 설명드렸었잖아요. 저신용 소상공인, 정확히 말하면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이죠. 이거 뭐 뻔히 예상돼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방송했던 게 요 내용이었어요. 역시 예상대로 10시 뜨자마자 바로 소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조건이 좋은 것들은 빨리 소진되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 대한대출도. 그러니까 요거 좀 완화됐으니까 좀 보셔야 되겠고, 자,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씀드렸죠? 요건 대리대출입니다. 예, 대한대출은 대리대출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신청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오셔서 대출 신청, 대리대출 신청 하셔서 여기 와서 신청하신 거고 공고문이 뜰 거니까 여기 와서도 공고문 보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대한대출 얘기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방송 예고 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위메프 티몬 그 사태에 대해서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 연장 상환율 이거 갑자기 떴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피해 당하신 소상공인분들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엄청난 아무튼 혜택이에요. 뭐냐면 티몬 위메프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쪽하고 거래가 돼서 되신 분들 그거를 입증을 받으면 여러분이 받았던 직대 대리대출 만기 연장 상환율에 1년 동안 됩니다. 예. 이거 정말 좋은 거죠, 사실.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아니 내가 팀원 EF 때문에 큰 피해 안 받아도 돼. 일단 피해가 확인만 되면 내가 기존에 받고 있던 그 대출 직대, 대리 대출 둘 다 만기 연장 상환유예가 돼요. 예.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내일 방송해 드릴 겁니다. 지금 공고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직대 대리 대출,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 요것도 신규 대출이요. 요거는 이제 신규 대출. 요거는 이제는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유예고요. 요 두 개는 요거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연장해 주는 거고, 요거는 뭐다? 일시적 경영회로 자금은 요건 뭐다? 신규로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안 나오죠. 그냥 이렇게만 나오죠. 직접대출 신청 안내 자료. 근데 이거 클릭해보면 팀원 UF 피해자만 돼요. 피해 소상공인만. 그러니까 사실상 팀원 UF 소상공인만 되는 겁니다. 피해를 입으신. 그래서 요거 너무 중요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럴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랑 상관없어요. 저는 팀원 UF 안 했으니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다른 소상공인도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얘기 하려고. 물론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 팀원 EF 소상공인 분들은 돈줄이 막혀갖고 지금 뭐 날벼락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빠르게. 아니 이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만기 연장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 조건 까다롭지가 않거든요. 이거 읽어보니까, 공문 보니까 그냥 피해 거래 건수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팀원 EMF랑 판매 대금 거래만 돼 있으면 되더라고.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팀원 EMF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방송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한 건이라도 거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대출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으세요. 그 얘기고, 근데 이런 것도 해주는데 일반 소상공인 분들, 코로나 때 피해 받으신 분들,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하긴 하죠. 조건인데 너무 까다롭잖아. 그러니까 이것처럼 조건 좀 덜 까다롭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팀원 EMF 도와줘야 되는데, 일반 코로나 때 피해받았던 소상공인분도 동일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는 내일 할 겁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방송 예고를 이제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여정 채널 보시면서, 지금 정부 정책 자금이, 또한 정부 지원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나한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꼭 방송 보시면서 체크하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드립니다. 우리 편하게 좀 얘기 나눠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정관용이 시사본부 출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소상공인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부동산만 뜬다. 부동산만 막 오르고, 그죠? 은행들도 돈 많이 벌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운데 경기는 또 낙하되고 있는데 부동산만 이렇게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은행들이 다시 이제 이번 연도도 최대의 수익을 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들이. 그러면 아까도 자꾸 제가 강조드렸지만, 그렇다 그러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 대안대출 나왔을 때 좀 심사 좀 폭 넓게,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봐야집니다.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은행들이 무조건 거절하지 못하도록. 대안대출 나오면 뭐합니까? 은행들이 다 거절하는데 진짜 꼼꼼하게 보거든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럼 그렇게 하면 누가 통과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끝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은행들이 너무 그렇게 조건 자체를 정말 너무 좁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모니터링 해달라는 거죠. 제 말은. 충분히 은행들은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그래서 조금 은행들이 아마 반대 의견 있으신 분도 은행은 그럼 뭐 먹고 사냐 그랬을 텐데,
여러분, 뭐 제가 이거는 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정말 수익을 얻고 있는 곳이 은행입니다. 은행 자본이 정말로 막대한 수익을 얻어요. 고금리 상태는 금리 높아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금리가 지금 막 하락할 때는 또 금리가 하락하니까 또 그 돈 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만 뜨거우니까 가계대출 막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막 그러면은 금리가 싸져요. 시장 금리가 선반영되면서 낮아지는 게 맞는데, 뭐 금리를, 가상금리를 그렇게 매번 놀리니 얼씨구나 해갖고, 아주 얼씨구나죠. 뭐 정부가 왜 가계대출 관리 안 해? 그러니까 얼씨구나 해갖고 그냥 가상금리를 막 엄청나게 높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그게 뭡니까? 다 이자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 위해서 조금 이거 참 제가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에서 뭐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제가 방송, 여러분 저의 방송 본방 사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 그런 얘기 이제 종종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 같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 여러분 편에서 늘 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여러분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내 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여정가님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외치면서 오늘도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이거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이게 말로 딱 표현할 때 기분도 굉장히 리프레시 돼요, 정말.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입으로 이제 표현했을 때 우리 행동도 변하게 되죠.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